인생을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아꼈던 시간들, 그러나 끝내 말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남긴 풍경을 보려 합니다. 말하지 못한 결과, 말하지 못한 시간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 안에 조용히 침전물처럼 남아서 사람을 조금씩 바꿉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그저 무난한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북적이는 대화 속에 정작 내가 없다는 사실을요. 말하지 않고 살면 처음엔 참 편합니다. 싸움이 없고 갈등이 줄어드니 주변 사람들도 나를 묻어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며 편애합니다. 나 또한 내 속만 닫으면 평화가 유지되니 다행이라 여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점차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되고 결국 나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길어지면 관계의 거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밥상에 앉아 김치 국물 냄새를 맡고 같은 텔레비전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소음들 속에 내 목소리만 빠져 있다는 걸 느낍니다. 어느 저녁 식탁 풍경을 떠올려 봅니다. 아이들이 학교 이야기를 하고 며느리가 웃고 아내가 내일 일정을 상의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합니다. 그랬구나. 잘했네. 내 목소리는 짧고 더 이상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원했던 것도 이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입을 닫으면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투명해지는 만큼 사람들은 나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의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야. 엄마는 뭐든 좋다고 하시잖아. 그 말 속에는 무시도 없고 악의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수십 년간 만들어 놓은 괜찮다는 예상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다 괜찮은 줄 압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알고 있습니다. 괜찮지 않았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요즘은 손안의 스마트폰이 가족의 식탁이 되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손주 사진이 올라오고 자식들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화면이 쉴 새 없이 울립니다. 나는 그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읽기만 합니다. 가끔 큰 용기를 내어 자판을 눌러봅니다. 확인했다. 좋구나. 불필요한 말을 보태 흐름을 깨고 싶지 않은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말만 하다 보면 사람들은 더 이상 내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요즘 마음은 어떤지 궁금해할 이유를 스스로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읽음 표시의 숫자만 지우는 내 손가락 끝에 말하지 못한 고독이 묻어납니다. 직장에서도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우리는 조용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조용한 사람은 안전하고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건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나를 관계의 중심에서 배경으로 지워버리는 이유가 됩니다.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모임, 내가 없어도 웃음꽃이 피는 자리, 서운함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무대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현실을 비로소 마주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은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됩니다. 접수 창구에서 보호자를 찾을 때 나는 혼자 번호표를 쥐고 전광판을 봅니다. 기계음 섞인 목소리로 내 이름이 불리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떨립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크게 불러주는 일이 요즘은 참 드물고 특별한 일이 된 겁니다. 이름이 불리는 것만으로 울컥하는 마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내 이름을 뒤로 감추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였던 정약용도 이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18년의 긴 유배 끝에 고향 마제로 돌아왔을 때 세상은 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없던 시간 동안 세상은 다른 사람들로 채워졌고 그의 깊은 사유를 궁금해하는 이보다 그를 경계하는 눈초리가 더 많았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집 이름을 여유당이라 지었습니다. 여유란 겨울에 냇물을 건너는 코끼리처럼 조심하고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스스로를 가두듯 조심하며 살았을까요?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함부로 내뱉는 말들이 오히려 나를 다치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침묵을 통해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 앞에서, 친구 앞에서 말을 삼켰던 것도 사실은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내 말이 짐이 될까봐 혹은 내 진심이 가벼워질까 지켜온 그 숭고한 침묵 말입니다. 정약용이 고향에서 보낸 침묵의 시간은 단순히 선택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를 부르는 자리가 사라진 뒤에 남겨진 마지막 품격이었을 것입니다. 말하지 못한 결과는 결국 익숙해진 고독입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 불을 켜면 정막이 반깁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리가 없어서 깁니다. 정막이 싫어 텔레비전을 켜두지만 그건 내용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사람 목소리가 필요해서 켜둔 배경음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신을 꾸짖으려는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말하지 않고 참아온 당신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덕분에 가족이 평화로웠고 많은 하루가 무너지지 않고 지나왔습니다. 다만 그 결과로 찾아온 이 고독을 우리는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라는 감각, 그건 잘못의 흔적은 아닙니다. 오래 참아온 시간의 모양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신에게 이제부터라도 말을 많이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견뎌온 그 고요한 시간들을 가만히 인정하고 곁에 앉아 있겠습니다. 그 깊은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당신의 삶이 있습니다. 굳이 소리내어 증명하지 않아도 당신이 걸어온 발자국은 이미 깊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고요한 방 안에 이 이야기가 잠시 머물러도 괜찮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전해지는 당신의 삶을 위해 오늘의 기록을 마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을 때의 시간을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기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